네, 한 주간의 이슈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간 베스트 일베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어묵에 빗대면서 비하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어제 구속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1월 26일에 일베 게시판에 어떤 사람이 친구 먹었다라고 하면서 어묵을 들고 단원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인증 사진을 올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어묵이라는 것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그 시신을 좀 비하해서 이렇게 비유를 한 표현이라서 네. 이것은 너무나 표현적인 표현 아니냐라고 비난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협의회라든가 단원고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그 고소장을 보고도 또 새롭게 인증사진을 또 올린 겁니다. 뭐 교복 조끼라던가 아니면 학생증 같은 걸 추가로 또 인증샷을 올리고 그리고 인터넷에 이른바 세월 어묵이라고 해서 그 세월호하고 어묵을 합성한 그런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사진이 저 손 모양이 네. 일베 유저를 인증하는 사진입니다. 저런 것들을 올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계속해서 추적을 당하다가 요번에 이제 얼마 전에 잡혔고 어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네, 저 사람이 또 단원고 학생도 아니고 일반인이잖아요. 예, 잡고 보니까 단원고 학생도 아니고 20살 먹은 사람인데 단원고 교복을 사서 자기가 마치 학생인 것처럼 인증샷을 올린 거죠. 네. 근데 구속되고 나서 잡히고 나서 한 이야기가 희생자들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지만 주목받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서 이제 극단적인 인증샷 사진을 올리고 말도 안 되는 글을 올리고 이렇게 됐던 것인데 네. 요즘에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주목받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의 이런 문화가 지금 어떤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토크 콘서트에서 사제폭탄 테러를 저지른 그 사람도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주목받고 과시하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인터넷 게시판 문화라는 것이 기본 속성이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올려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면 다른 사람은 그것보다 더 수위가 강한 글을 올려야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은 그것보다 더욱 강한 수위를 올려야 주목을 받게 되고 이게 인터넷 문화가 처음 생긴 이래 한 10년 이상을 이렇게 수위가 조금 올라가고 조금 올라가고 조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급기야 현실 세상에서 폭탄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사자를 비하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야만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고 지금 인터넷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없다면 앞으로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떠한 식의 표현적인 글을 올릴지 혹은 굉장히 극단적인 행위를 하면서 인증샷을 올려서 인터넷에 올릴지 이것을 알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 인증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할 의도는 없었지만 네. 단순히 주목받고 싶어서 그랬다. 일베 사이트 유저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런 만행들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사이트의 광고가 또 화제에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예, 한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관련 사이트에서 최근에 광고를 3편을 만든 겁니다. 하나가 최저시급은 5,580원이다를 알려주는 최저시급편, 또 하나는 야간 근무 수당은 시급의 1.5배다라고 알려주는 야간 수당편, 그리고 지금 나오는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이제 또 하나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무시하면 그만두고 새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나서라라고 알려주는 인격 모독편, 이게 이제 야간 근무 수당편이고 네. 이것들을 3편을 방영을 했더니 그 사업주들 측에서 모든 업주들이 다 저렇게 최저시급을 안 준다든지 아르바이트생들을 인격을 무시한다든지 그러지 않는데 이것은 사업주들한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가불관계의 어떤 분란을 조장하는 광고다라고 사업주들이 비판을 하면서 일부 광고가 방송이 중단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또 네티즌들이 질타를 가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 언뜻 들으면요, 최저임금, 야간 수당 지킬 건 지키자는 얘기거든요. 이해 안 가는 입장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러한 논란이 생긴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느 곳에 가든지 아무런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최저시급이 지켜지고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인격적인 어떤 대우가 가해졌다면 이런 논란이 터지지 않았을 텐데 모든 업주분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네. 일부 업주분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어쨌든 절대적으로 약자고 나이도 어리고 하다 보니까 세상 물정에도 어둡고 그 점을 노려서 최저시급도 주지 않고 일만 시키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다는 점을 이용해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독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힘든 일을 시킨 다음에 뭐 일주일, 뭐 열흘 정도 일을 시키고 일을 그만두게 한 다음에 그 돈조차 주지 않는 이런 분들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 10대, 20대 사이에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져 왔고 그러한 불만을 반영하는 광고가 결국에는 생기지 않았나.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였다면 생기지 않았을 논란이 터진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최저시급이 이게 10대, 20대 아르바이트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50대, 60대 분들까지도 예를 들어서 경비 일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일부 네.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런 논란을 계기로 앞으로는 당연히 최저시급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일하시는 분들을 인격적인 대우를 해드리는 네. 이런 사회로 발전을 해 나간다면 이런 논란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익적인 취지의 광고인이만큼 좀 더 균형적인 시각, 또 다양한 측면에서의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